네, 코레일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일터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복직 투쟁을 벌여온 지 12년 만인데요. 정상 가도에 올라서게 된 한국철도공사.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코레일 입장에서도 일단 장기간의 갈등을 푼 셈이 됐는데 어떻게 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서 쉽지 네. 않은 결정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고 승무원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당사자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사회적 갈등 현안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공기업으로서 코레일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또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고요. 예. 거기에는 또 여러 시민사회나 종교계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와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채용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회사 측, 또 해고 승무원 측의 간극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사무직으로 복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열차 승무원으로 업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 교섭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어떤 향후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분들은 복직이 아니라 특별 채용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분들은 당시 코레일의 계열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가 됐기 때문에 복직의 형태가 아니고 특별 채용하는 형식이고요. 예. 또 하나 그분들이 만약에 승무원으로 원한다면 지금은 계열사인 관광개발로 가야 합니다. 네. 따라서 코레일의 고용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동의를 해서 사무 영업직으로 특별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파업 중에 사측의 제의로 자회사로 옮긴 직원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지금은 관광개발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분들이 이번에 특별 채용 대상이 되기에는 자격 조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의견을 같이 합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레일에서는 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분들을 코레일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데는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분들을 지난 13년 동안 코레일의 문을 두들겨 있기 때문에 네. 코레일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지만 네. 이분들을 특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분들을 특별 채용해서 코레일의 어떤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네. 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예. 이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신규 청년 일자리 내지는 신규 직원의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세 차례에 나눠서 저희 코레일의 어떤 인원 결원이나 예. 인력 운용 현황을 봐서 1차는 올해 말쯤에 33분, 2차는 내년 상반기에 한 80여 분, 네. 그리고 3차는 내년 말에 한 60여 분 정도 해서 세 차례에 나눠서 하고요. 따라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공기업 중에 가장 최대 규모의 1,000명의 신규 직원들을 채용했는데요. 예. 원래 하반기 계획은 600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도 400명을 더 늘려서 1,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지금 이미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세 차례에 나눠서 한 것은 이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신규 청년 일자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뭐 했습니다.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번 복직 합의가 앞서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특별 채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찌됐든 이번 합의가 양스태 대법원장 시절의 어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법농단으로 이야기되는 이런 대법원 판결,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네.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공기업으로서 어떻든 현재 대법원의 법원 판결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사안은 그것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지금 현재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실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미 보도가 나왔지만 20날 저희 남측에서 15분이 방북을 해서 북측의 6분과 함께 동해선 쪽이죠.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금강산역까지 네. 한 17, 8km 되는 구간에 대해서 실사를 좀 하고 또 그 실사가 끝난 뒤에 또 이렇게 회담도 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네. 24일 날 네. 경의선 쪽 그래서 도라산역에서 개성역까지 17km 구간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동 실사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예. 이러한 공동 실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에 대해서 한 열흘 정도 그 기간을 갖고 공동 연구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네. 본격적인 북한 철도 선로 현황에 대해서 공동 현지 실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한 8월 달에 동해선, 한 9월 달에 경의선, 그리고 정밀 조사도 저희는 좀 계획을 하고 북측에 제안을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그 본격적인 남북 철도 협력을 위한 예. 전 단계로서의 남북 간의 공동 현지 실사는 지난 6월 26일 날 분과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순방할 때 또 수행을 하셨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북방 정책을 표방하고 나인브릿지에서 9개 부문에 대한 그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더 나아가서 한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비전으로 제시하셨는데 예.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그러한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이 본격적인 이제 구상을 넘어서 실행 단계로 접어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는 서비스 투자 협정에 대한 FTA 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라고 양국이 합의한 것과 예. 네. 그러한 여러 분야 협력 중에서도 철도 분야에서 러시아 철도공사와 저희 코레일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시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 양국의 공사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한러 또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을 위한 공동 연구나 타당성 조사를 같이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긴밀한 인적 교류들을 통해서 특히 러시아 철도공사의 대륙 철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네. 공유하기로 했고요. 또 이러한 협력들을 더 긴밀히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 안에 저희 한국철도공사가 러시아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그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 네, 왜 통합이 필요한 겁니까?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왜 필요한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통합을 할 때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철도는 이제 규모의 경제고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할 때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레일과 SR이 통합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바로는 지금보다도 고속 열차의 공급 좌석을 2만에서 3만석 정도를 더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지금은 수서에서 그 어떤 여수나
마산, 창원을 가려면 복잡한 환승 체계를 거쳐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예, 예. 이걸 통합 운영하면 그럴 필요가 없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수서역 어디에서든 예, 가고 싶은 곳으로 고속 열차를 타고 국민들이 이동할 수 있고요. 더 크게는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할 때는 그렇게 공급 좌석도 늘고 또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지고 선택권이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결과로 고속철도의 수익성도 제고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SR과 KTX 운임이 KTX가 10% 더 비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KTX 요금 운임도 저희가 10%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고속철도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짧은 영업 거리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가지고 중복 비용이나 또 열차 운행의 효율성들이 떨어지고 이를 통해서 코레일이 영업 적자를 가질 경우 코레일은 벽지 노선이나 일반 열차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예. 이 부분들이 고속철의 수익으로 교차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적자가 누적되면 철도의 공공성,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 서비스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을 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편익과 그리고 고속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고속철도의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넓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통합을 저희가 굳이 미룰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 코레일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